공부는 자, 따라서 씨를 뿌리자.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해요. 씨는 언제 뿌리냐면 가장 씨가 잘 삭힐 때는 사춘기 때요. 정확하게 초등학교 5학년에서부터 중학교 2학년 사이요. 이때는 브레인이 완전히 재정립이 돼요. 기본적으로 부모한테서 받은 기본 패턴에서 처음으로 전면적 재조합 과정이 일어나요. 예, 전두엽에서 특히. 이때 애들한테 진짜 전율을 할 정도로 그런 자연이나 놀라운 광경을 보여줘야 돼요. 예기치 않게, 갑자기. 예, 그러면 야들이 씨를, 내가 이야기했잖아요. 내가 이 과학 강의를 수요놈에서 했을 때, 그때도 일반 상대에서 있는 강의를 했어요. 10년도 됐네.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인가 자기 엄마 손잡고 온 학생이 있었어요. 근데 자주 이야기했잖아요. 근데 한 5, 6년 안 보여서 그 학생이 한 2, 3년 내한테 와서 들었어요. 엄마하고 같이. 물어보면 당연히 하나도 모르지. 모르는데 어떻게 듣냐면, 어쨌든 중요하다는 걸 알겠대. 재밌대. 버틸 수 있대. 근데 한 4, 5년 안 보였어, 애가. 근데 몇 년 됐어요. 꽤 오래됐는데 갑자기 젊은 청년이 하나 나타나갖고 박사님 저 하시겠어요? 이러는 거야. 누군데 했더니 그때 일반 상대성 이런 천문학 강의 듣던 그 학생이래요. 그때도 내가 알았는데 그 학생이 학교에 부적응했던 학생이에요. 홈스쿨링 했던 학생이에요. 네. 그래서 엄마가 손잡고 데리고 왔는데 그 학생이 학교도 못 간 학생이 결국은 고려대 물리학과 들어가고 입학했다고 내한테 인사를 왔더라고요. 그게 바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. 진짜 그 부모들이 똑똑한 부모예요. 그때 한번 손잡고 와갖고 딱 보여주면 그때 씨를 뿌려놓으면 발화는 삭은 언제 트느냐 하면요. 심지어 10년 이후에 틉니다. 그 다음에 게임은 박사학위 하고 나서 10년 내에도 게임이 성부가 안 나요. 별 차이가 안 나요. 그냥 박사학위 하면 다 비슷해요. 다 연구소 가갖고 그냥 대학 교수가 되든 다 열심히 해요. 박사학위 나서 한 10년까지는. 박사학위 나서 10년 동안은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. 자기 그 박사학위 했던 거. 그냥 자나깨나 그 실험만 해요. 대부분 연구원들. 저도 그랬어요. 그때까지는 뭘 투자한 시간이 별 차이가 없어요. 다 그 전문가 수준 고밑선에서 다 고만고만해요. 근데 본게임은 박사학위 나고서 10년이 아니고 박사학위 하고 나서 20년 후쯤부터요. 정확히 우리나라 나이 게임이, 본격 게임은 50대 중반부터 시작된다고 해요. 50대 중반. 그때부터 학문이든 뭐든 이제 제맛을 들여갖고 제대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네. 참으로 그래요. 참으로 그래요. 그렇게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공부의 계획을 세워야 돼요. 장기 계획. 계획은 1년 계획이 있고 3년 계획이 있고 5년 계획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. 근데 씨를 뿌리는 관점에서는 일반 상대성을 하겠다면 적어도 5년 전에 씨를 뿌려놔야 돼요. 씨를 안 뿌려놔고 갑자기 삭이 안 터요. 네. 적어도 5년쯤 해라면 이 다이어그램을 내가 이 강의에서 한 3번은 더 그랬을 거예요. 한 3년은 강의했을 거예요. 이제 보면 볼수록 이게 얼마나 대단한 다이어그램이 더 놀라운 거예요. 그 다음 이런 과정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씨를 뿌려야 돼요. 그래서 씨를 난 다 뿌렸어요, 벌써. 이거 브레인은 씨를 거의 한 15년 전부터 뿌렸고, 우주론부터 다 그래 뿌렸어요. 그래서 지금은 가장 늦게 씨를 뿌린 게 뭐냐 하면 지질학이요. 근데 지질학은 이제 씨를 뿌린 게 한 5년 됐어요. 5년 됐는데 이제 가속이 돼야 될 위치에 왔는데 지질학을 가장 그 관건이 뭐냐면 따로 좋은 자료. 그 결정적이에요. 그 자료가 없으면 출발을 못 해요. 내가 원해도 씨를 뿌리는 정도는 돼요. 씨를 뿌리는 거는 뭐야 공식 딱 되는데 그게 삭이 트고 스스로 재미를 느끼면서 자라려면 그 결정적인 시간에 결정적인 자료를 만나야 돼요. 근데 지구과학의 지질학에 대해서는 결정적 자료를 내가 한 3권 정도 만났어요. 그것 때문에 한 번씩 만나면 공부가 6개월, 1년에 앞당겨져요. 우주로는 내가 2년 기다렸어요. 그 결정적 자료를 찾아갖고. 그래서 여러분들 박자세 와갖고 내한테 무슨 자료 뭐 어쩌고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걸 숙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자료 안 주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. 자료를 누구한테 정리하러 맡기는 것도 나는 그 사람한테 굉장히 관심 있고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요. 무슨 말이었어요? 네. 한 번도 내가 자료를 누구한테 맡기고 이걸 했는데 내 마음속으로 수고했다 그런 생각 안 해요, 저는. 왜냐하면 이 자료 자체가 물론 그 사람 PC도 남아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 자체가 내가 정리하라고 혹은 보내주는 자료는 적어도 미니멈 가격이 1,000만원짜리예요. 모든 자료가 1,000만원짜리예요. 그래서 그 자료를 받는 사람은 누가 됐든지 엄청난 혜택이라 생각이 돼요. 왜냐하면 이 모든 게 그 자료를 노다지를 찾는 것하고 똑같아요.
자료가 다 있어요. 여러분들, 내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그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대부분 모르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요. 왜냐하면 그건 내가 그렇게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, 나도 그랬으니까네. 나도 어떤 책을 사놔놓고, 2년 전에 사놔놓고 그 진가를 2년 후에 발견한 책을 우리 집 수도 없이 있어요. 그럼 2년 동안 나는 그 책을 넘겨봤어요. 종종 넘겨봐도 확 못 알아봤었는 거예요. 에이, 뭐, 대충 적어놨지. 뭐, 아이, 그래, 뭐, 기술 알아. 그 사람 그쪽 전문가니까, 에이, 이렇게 팽개쳐놔요. 아, 다 놓으면 하지. 이렇게 밀어놔요. 그런데 바로 일주일도 아니고, 3일 전에, 띵! 2년 전에, 1년 전에 샀는 두 권의 책이, 물론 책 제목 안 알려줘요. 네. 그 책 제목 알려주는 게 돈 1,000만 원 주는 것 똑같아요. 완전히 막 그냥 그, 채점이 확 늘어가고, 아, 이제 이 타이밍이 됐다. 확 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몇 년을 기다린 자료예요. 자, 따라서 몇 년을 기다렸다. 바로 요즘 핵심입니다. 몇 년을 기다리지 않는 자료를 줘갖고 진가를 몰라요. 본인들이 무지하게 갈구를 해야 돼요. 아, 요 자료, 요거 분명히 있었으면 진짜 좋겠다는 그게 있어요. 그래서 뭐냐면, 누구 함부로 만나게 해달라 이런 것도 잘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에요. 자, 따라 간절해야 돼요. 그러면 그거는 누가 됐든지 적각 알아요. 그 간절한 거는. 특히 공부에 있어서는 그 간절함이 없으면 결코 전문가가 안 돼요. 자료 앞에 다 갖다 놔도 그냥 빼맹겨줘도 몰라요. 자기 거 안 돼요. 그래서 간절함이 일기 전에는 누구 만나지도, 책도 만나지도 할 필요가 없어요. 오히려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. 네. 그래서 내가 그 간절함을 지질하게 해서 한 2년간 요걸 내가 알았으면 하는 게 있었어요. 근데 그게 한 대가가 거의 40년을 바쳐갖고 이렇게 나는 게 있더라고요. 그게 눈물이 날 정도지. 근데 그걸 그전에도 봤는데 스쳐 지나가 봤다는 거예요. 마찬가지요. 원래 이거 차지 보존이 이 전부 다란 이것도 입자물리학 3년 전에 공부할 때는 그까지 안 왔어요, 저도. 바로 그런 거예요. 오케이.